테슬라와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내연자동차 비교가 나오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 V2L은 이제 한바탕 지나갔고 OTA. OTA. 네, OTA. OTA가 대단하다. 테슬라는 내연자동차에서는 별거 아니다. 네. OTA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10년 이상 숙성된 기술이다. 네.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결론 내드린다고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만. 자, OTA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한 기술이자 대단하지 않은 기술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안녕히 계십시오. 야, 테슬라 오너분들이 생각하는 OTA와 내연자동차 진영에서 생각하는 OTA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네. 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OTA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OTA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전체를 아울러서 OTA를 대명사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연자동차에서는 단순히 무선 전송 기술인 OTA만 생각하고 보통 명사로 OTA에 집중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의미의 관용적인 해석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 말도 맞고 내연자동차 말도 맞아요. 네. OTA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왜? 무선 전송 기술은요, 그냥 뭐 칩셋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들어가 있는 어셈블리를 구입하면 그냥 코딩이 돼서 나와요. 얹어서 날리면 되는 기술입니다. 네. 이미 블록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네. 그걸 가져와서 뭐 다른 걸 조율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10년 이상 성숙된 기술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사용하고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자동차의 기능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 통신 너무나 복잡하고 마이크롬들이 70개에서 100개가 다 제각각이에요. 설계 제각각, 펌웨어 제각각. 이걸 캔으로 들어가고, 캔 FD로 들어가고, 플래시 레이로 들어가고, 이더넷으로 들어가고, 모스트 들어가고, 막 제각각이야. 이러니까 이거를 OTA 무선 전송 기술로 각각의 오류 없이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 아,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만 오면 이 단순했던 OTA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적용하게 됐을 때 OTA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지. 기술 자체는 단순한데 이걸 자동차에서 받아들여서 무선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 BMS까지 조율을 해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이걸 안정성 있게 오류 없이 수행하는 이 단계는 다른 문제,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들이 얘기하는 OTA는 대단한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내연 자동차들은 OTA 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게 뭐 맨날 스마트폰의 OS 레벨 업데이트 되면 OTA로 되던데? 네네. 이게 뭐 대단해? 10년 전에도 OTA 있었고 지금도 그거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OTA는 기술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하지만 이게 협력사들이 뭉쳐져서 기술 표준을 만들고 무선 전송을 했을 때 펌웨어가 뻥나지 않고 정상 작동을 신뢰할 수 있으며 파워트레인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안정화를 시키려면 기술 표준을 다 일치시켜서 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의 구조로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하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아예 자동차 분야에서 OTA는 어떤 기술인 거예요? 어려운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서 OTA 기술과 관련해서 그걸 분리해서 테슬라 OTA에 그 무게를 두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는 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그분들의 언어, 사고방식에 따라서 맞습니다. OTA는 어려운 게 맞지요. 자동차에서 구현되는 OTA는 기본적으로 통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연 자동차들이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이걸 먼저 했다라는 건 대단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꼭 되는 거죠. 전제가 OTA는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걸리는 거지. 저희도 이제 OTA 기술을 설명하면서 엔지니어적인 차원에서 OTA 무선 전송 기술을 설명할 때 OTA 기술은 뭐 너무나 이상적이고요. 성숙해 있고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래서 반감이 오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얘기하는 화법을 바꿔야 되겠어.
OTA가 별거가 아닙니다라는 아예 전제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OTA 자동차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동차에 적용을 해서 자동차에 적용하는 OTA는 별겁니다. 별거다. 대단합니다. 네. 아직까지 내연 자동차들이 이게 기술적인 문제든 협력사 문제든 기술 표준 문제든 간에 못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V2L 설명하면서도 V2L을 먼저 하는 거는 대단한 거다. V2L 기술이라는 것은 뭐 배터리에서 전력 뽑아다 쓰는 거니까 별거 아닐지언정 이걸 자동차 회사들이 레인지 문제, 열화 문제, 뭐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감이 많은데 그걸 극복하고 제조사가 보증을 해야 되잖아. 보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대단하다고 봐야 된다라는 논리를 OTA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OTA도 우리는 앞으로 저는 이제 OTA라는 게 IT 쪽에 조금 익숙하니까 기술 자체로 보면 대단한 게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전제로 하니까 OTA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 진보된 자동차가 이런 거구나 경험을 하신 테슬라 오는 분들이 벌써부터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하려면 예스 밭을 해야 되거든. 예스 밭이 뭐냐면 상대방을 일단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렇지만 반대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뭐가 안 대단한 거야 벌써 이제 첫 마디에 이제 부정을 당한 거. 이제 벌써 멘탈 나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다고? 통합 OS를 몰라? 이거 내연 자동차가 왜 안 해? 우리가 화법을 좀 바꿔서 대단한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내연 자동차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뭐 자율주행하려면은 사업소 맨날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OTA가 가능한 건 무선 전송 기술뿐만이 아니라 통합 OS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 제어, 리콜까지도 OTA로 할 수 네. 있을 만큼 통합 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설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설계가 대단한 거야. 그러면 그걸 OTA와 하나로 묶어놓으면 정말 OTA는 대단해지는 거예요. 테슬라의 OTA는 대단해지는 거고 내연 자동차는 이걸 극복해야 돼. 이 격차가 내가 볼 때는 한 4, 5년 정도 난다. 보면 전체로 볼 때 테슬라의 OTA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연 자동차 진영에서도 그걸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합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통합 제어, 통합 OS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그다음에 OTA까지 이걸 하나로 봐서 대명사 OTA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네.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얘기를 하게 되면 테슬라 오너분들과 대착점에서 뭔가 싸울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게 맞고 내연 자동차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진보가 돼 있는데 NPU에 아직은 약점이 있어요. NPU가 아직은 아톰 프로세서를 많이 쓰니까 네. 이제 모델 스플레드에서 RDNA2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GPU 영역을 크게 확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모델 Y, 모델 3에서도 내년도쯤에는 아마 부분 변경 모델 나오면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도 NPU 부분에서 이제 보다 확장되고 성능 좋은 부품들을 써야 되고 네. 내연 자동차는 이제 뭐 자율주행 칩셋 관련해서 테슬라에 많이 뒤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성능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커니컬 부분에서는 많이 따라갔는데 이 전자적인 부분, 그러니까 핵심 둘에 해당하는 중앙 프로세스. 프로세서 처리 장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테슬라도 완성형이 아닌 게 앞으로 NPU 부분에서도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좀 확장된 성능에 딜레이 없고 뭐 3D 게임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칩셋들이 이제 전 모델에 적용이 돼야 비로소 이제 통합 OS 그다음에 OTA에서 구현되는 또 멀티미디어 기능 확장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장점들만 이렇게 부각시키지 마시고 테슬라의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 많이 지적을 하셔서 품질 개선을 좀 받으시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스펜션의 뭐 댐핑의 포텐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불편하더라고. 1열에서는 잘 못 느끼겠는데 2열은 좀 불편해. 아. 네, 그래서 패밀리카 용도는 모델 Y 패밀리카 용도인데 요거는 스탠다드 그다음에 롱레인지는 좀 부드럽게 네. 퍼포먼스는 좀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확실한 차이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차이를 좀 더 벌려서 고객 니즈에 맞게 내연 자동차처럼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발 그 통합 OS 좀 적용 좀 하시지. 그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NPU 또 GPU 영역을 좀 빠르게 확장시켜서 오토파일럿에 준하는 자율주행 보조 이제 레벨 3, 레벨 4로 넘어가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내연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테슬라에 근접해 있어요. 따라와 있고 전동 구동계 파워트레인 쪽에 그다음에 서스펜션이라든지 편의성 부분에서는 앞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앞서는 부분, 뒤서는 부분이 이제 공존하니까 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테슬라가 강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OTA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테슬라의 OTA는 그냥 대명사다. 모든 소프트웨어와 통합 OS 그다음에 통합 제어를 아우르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이외의 기술을 총칭하는 그냥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단하다. 그냥 딱 정해놓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연 자동차에서 간혹 가다가 OTA 기술은 별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테슬라 오너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들은 그냥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구나. 무선 정성 기술 그 자체만 그냥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테슬라를 경험을 못해서 전반적으로 테슬라 오너들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드웨어 이외의 부분을 OTA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총칭하는 용어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범위가 좁으니까 그 좁은 범위에서 정의를 하나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닌데 항상 그 테슬라 오너와 내연 자동차 오너는 개와 고양이, 화성과 금성 생각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처럼. 뭐 서로 자기가 좋아가지고 상대편 거 인정 안 하고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낮춰보는 것들은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영역까지 가서 사람을 뭐 경시 여기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신공격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과 사람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고 물건을 비난하거나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OTA 관련된 이슈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종교를 해드린다 그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OTA 가지고 또 다투실 거야. 다투시겠죠.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하나. 하지만 이런 어떤 의견 교환이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